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 있잖아요. 특히 피로 맺어진 관계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그 너머에 또 다른 관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요. 이 가족 관계와 인간 관계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담고 있는 유튜브 강의 영상 내용이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랑 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쌓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혈연이란 건 어쩌면 주어진 인연 혹은 과거의 빚 때문에 맺어진 관계일 수 있고, 반면에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깊은 유대는 서로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걸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새로운 질문들이 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어떤 한 개인의 실제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요. 어떤 분이 언니랑 같이 사는데 집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샌다거나. 네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문제는 언니가 그 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이 불편함 때문에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데 같이 사는 혈육인 언니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물이 터지는 일이 생겨도 언니는 괜찮다 이러고 넘기고 결국 그 뒷수습이랑 불편함은 오롯이 동생인 돈인 몫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유,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아마 비슷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 특히나 혈연 관계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 필요랑 상대방 욕구가 딱 부딪힐 때 말이죠. 내가 좀 참아야 하나?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살펴볼 자료가 우리가 가진 혈연과 가족에 대한 통념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혈육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인연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이죠.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인연이라니. 잠깐만요. 그럼 부모님, 내 자식, 내 형제자매가 엄밀히 말하면 가족이 아니란 뜻인가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처음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 자료 설명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가 흔히 혈연이라고 부르는 관계들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관계 같은 거. 이게 사실은 전생에 서로 주고받은 게 많은, 그러니까 빚이 많은 영혼들이래요. 그래서 이 생에서 그 빚을 청산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겁니다. 인연. 네. 그래서 그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뭐랄까 자연이 맺어준 거죠. 일종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생의 빚 때문에 만난 인연이라.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가문의 대를 기록하는 족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좀 강렬했던 것 같은데. 네, 아주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빚쟁이 도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빚쟁이 도표요. 네,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건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도표랑 같다는 거죠.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빚쟁이 도표라니. 야, 정말이지 우리가 혈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성함이나 애틋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좀 차갑게 느껴지는 정의네요. 그럼 그 빚을 갚는다는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나요? 아무나 아무에게나 갚으면 되는 건가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이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 또는 형이나 언니가 동생에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자연스러운 의무이자 빚을 갚는 과정이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의무.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동생이 형이나 언니에게 하는 거요. 이것도 보통은 의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걸 의무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도리나 감사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차원의 필수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의무의 방향은 명확히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전통적인 효사상과는 좀 다른 지점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의무의 방향성까지 딱 정해져 있다니. 자, 그런데 만약 혈연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 인연이고 빚 갚는 과정에 가깝다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는 그런 따뜻한 의미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혈연이 아니라면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노력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이 자료는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 노력이요? 네, 즉 가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노력 없는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노력으로 가족을 만들어 간다. 그냥 뭐 같이 한 집에 살고 밥 먹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겠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게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방향, 즉 상생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걸 넘어서서요. 서로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하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든 행위, 이걸 포함하는 거죠. 아, 상생. 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실천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가족을 만드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상생의 노력.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유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해요. 훨씬 더요? 네, 얼마나 강하냐면 하늘도 갈라놓지 못한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를 위해 기울인 진심 어린 노력에 대한 대가, 즉 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요. 와, 하늘도 갈라놓지 못한다니 노력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거네요? 혈연이라는 선천적인 조건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관계의 본질을 결정한다. 이 관점을 부부관계에 적용해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부부는 사실 혈연이 전혀 없는 나무로 시작하는 관계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야말로 이 노력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육보다 더 깊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이자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약 노력을 안 한다면요? 네, 그 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결혼이라는 형식만 갖췄을 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배려 없이 각자 자신의 입장이나 욕심만 내세운다면 그 관계는 결국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원수까지. 네, 결혼 증서가 관계의 질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상적인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에게 충실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써 비로소 부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력이 계속 쌓이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경지, 즉 일심동체요. 한 마음 한 몸이라. 이야, 정말 이상적인 경지처럼 들리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뭐 100% 완벽 반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수십 년간 꾸준히 서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70세 정도 되었을 때는 약 70% 수준의 일심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요. 70%요? 네, 오랜 노력의 결실인 거죠. 70%라도 정말 대단한 경지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깊은 노력으로 연결된 부부의 영혼은 단순히 이생에서의 관계를 넘어서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난 후에도 그 유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까지 말합니다. 아, 영혼까지요? 네. 이것 또한 평생에 걸쳐 서로를 위해 쌓아온 노력의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대가라고 보는 거죠. 노력의 힘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상당히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와, 노력의 결과가 영적인 차원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딜레마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물새는 불편한 집에서 살고 있는 동생, 언니가 그 집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참고 지내야 할까요? 혈연이니까, 언니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언니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참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힘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나에게로요? 네. 감정적으로 언니 때문에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냉철하게 정리하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언니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끊으라는 뜻은 아닐 테고요. 그런 극단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선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정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 의견에 끌려가거나 희생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먼저 상황을 똑바로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관계 전체에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 즉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참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을 키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언니가 왜 그 집을 좋아하는지, 정말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등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언니와 제대로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추는 것,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네네.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를 핑계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좀 따끔한 조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힘과 분별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관점, 한번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부모, 자식, 형제 같은 혈연 관계는 어쩌면 전생의 빛과 연결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의모를 지닌 인연일 수 있다. 네, 그렇죠. 둘째,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나 깊은 유대의 부부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의식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상생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노력. 즉, 분별력과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이 자료는 정말이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혈연 중심의 가족관, 그리고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조건으로서의 혈연보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 관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어쩌면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소홀히 대했던 관계는 없는지, 혹은 반대로 노력 없이 당연하게 무언가를 기대했던 관계는 아니었는지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혈연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안락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노력이 혈연이라는 유대보다 더 강하고 진실한 연결을 만드는 열쇠라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귀한 자원을 어떤 관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투자하고 싶으신가? 당신의 삶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를 채워갈 관계는 누구이며 그 관계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노력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